정말 이 열기가 대단하시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또 이런 또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영광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요. 고향이 전북 김제입니다. 여러분들 김제 아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김제 시골인데 거기. 네. 네? 고향이에요? 그래요? 네. 저희 김제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거기 완전 평야잖아요. 네, 완전히 평야입니다. 거기는 진짜 지평선 축제 하거든요. 네, 지평선 축제 하는 그런 평야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짓지 않으셨고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많이 부탁할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한이 맺히셔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너 공무원 되라 해가지고요. 대학을 이제 제가 연세대 행정학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 보러 이제 행정학과를 갔죠. 나름대로 이제 연세대 좋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었죠. 왜냐하면 미팅 나가도 인기 좋았습니다. 그죠? 네. 이런 속담도 있어요. 5,000원이 있으면 고려대생은 막걸리를 먹지만 연대생은 구두를 닦는다고. 네. 그 정도로 좀 세련된. 학교를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 연세대에 들어가가지고 자부심이 컸죠. 그리고 연고전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하면요. 정말 그 대학의 낭만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좋은 대학도 들어왔고, 그리고 내 인생도 이제 완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좀 자신감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고시도 이제 준비했었는데 행정고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스타일이 공무원 스타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언론고시를 준비했어요. PD가 되려고. 그래서 행정학과가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저랑 같이 언론고시 준비한 친구가 MBC의 그 나는 가수다의 신정수 PD 있죠? 그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 동기고요. 그리고 그 1박 2일의 나영석 PD. 네, 제 후배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네요, 제가 덕분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름대로 끼가 있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고시를 했었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나은행으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이 당시에는요. 공무원 못지않게 철밥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입은 공무원의 2배 정도가 됐습니다. 연봉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은행 가서 돈이나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은행을 들어갔죠. 나름대로 1년 동안은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은행 들어가면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출납을 봐요. 출납.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은행 가시면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제 출납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1,000원짜리를 주면 100원짜리 10개로 바꿔주고, 그죠? 100원짜리를 가져오면 지폐로 바꿔주고, 이런 일을 했었죠.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왜? 나는 여기에서 잘 될 거라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IMF가 오더라고요. 한 2년 근무하는데 IMF가 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멘토로 삼았던 그런 선배분들이 40세가 좀 넘었을 뿐인데 구조조정 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이제 위기감을 느꼈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님 사업이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슨 사업 했냐면 성냥공장 하셨어요. 성냥공장. 예전에 성냥은 생필품이었습니다. 그죠? 반복 구매가 됐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이었는데 지금 요즘 여러분들 성냥 안 쓰시죠? 그래서 망했어요. 불티나가 나와가지고. 저 불티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게 나와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성냥으로 이제 망하시고 나무젓가락을 하셨어요. 나무젓가락을. 네, 나무젓가락. 여러분들 요즘 나무젓가락 쓰세요? 식당에서? 안 쓰시죠? 네, 그래서 망했어요. 그 나무젓가락이 왜 망했냐면 당시에 조선일보에서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회용품 쓰지 말자 그걸 했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캠페인 할 때 그래 참 조선일보 괜찮다. 쓰레기 줄여야지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일회용품에 나무젓가락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정말 저희 아버님도 뭐 잘못한 게 없으셨잖아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세상이 바뀐 거죠. 네.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완전히 부도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공장이 부도가 날 때 그냥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운영하면서 이제 막 그 빚을 내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러면 자금 상황이 악화가 되니까 이제 은행에서 연장을 해줄 때 그냥은 연장 못 해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증 세우라고. 그래서 이제 보증을 세우기가 딱 좋은 사람이 저였어요. 예. 은행 직원 보증 서면 은행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죠? 왜냐면 안정적이잖아요. 은행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써줬죠. 이 보증 저 보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줬어요. 예. 게다가 사채까지 보증을 써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집 사업이 망하면서 은행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예. 월급에 차압 붙이겠다고. 예. 갚으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예.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이렇게 연장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은행은 그래도 신사적이잖아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은행에. 저도 이제 그때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점에서 근무하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채업자가 제 창고 앞에 앉아 있어요. 예, 안 가요. 예. 그럼 뒤에 있는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막 사정사정해서 데리고 나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만져보지도 못한 사채를 보증서 따는 이유로요, 은행에서 이제 임직원 대출 해주잖아요. 그 임직원 대출 받아가지고 2천만 원 받아서 다 갚았어요. 사채를. 근데 이제 사채업자들끼리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받아냈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채업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보증 안 섰거든요. 근데도 찾아와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괴롭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보증서 서지도 않은 거를 사채업자가 와서 니네 엄마 어디 있냐, 니네 아빠 어디 있냐 막 이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 와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이제 20대 중반에서 이제 30까지 이제 한 5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그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또 주식시장에 또 제가 관심을 가졌죠. 이제 어떻게든 좀 그죠? 막 빚을 내고 하다 보니까 현금 서비스를 돌려막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빚 갚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도 알아보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99년도에 코스닥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이 이제 막 불이 붙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코스닥 주식 사면요, 뭐 5일 동안 계속 상한가 치고 막 그랬어요. 사기만 하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주식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제 와이프 될 사람을 꼬드겼죠. 제 와이프 될 사람. 그때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사내 커플이었는데, 제 와이프한테, 너 임직원 대출 좀 받아라 해가지고, 제 와이프를 또, 순진한 와이프를 임직원 대출 받게 해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능력 좋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을 투자했더니 300을 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기쁠까요? 아쉬울까요? 아쉬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500만 원으로 300을 벌고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더 들어가다 하다 보니까요, 6천만 원을 날렸어요. 네. 주식 격언이 딱 맞아요. 500으로 번 돈 5천으로 날린다. 이런 주식 격언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6천을 날리는데, 없는 돈에, 그죠? 없는 돈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6천을 날리게 돼가지고,
그때 정말 얼굴에요, 여드름이, 제가 청소년기에도 여드름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는 여드름이 막 머릿속까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6천만 원이 3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제가 들어갔던 전셋집이 그 IMF로 부도가 났어요. 전셋집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하죠. 결혼은 해야 되겠는데 없는 돈에 또 전세 보증금도 못 받아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도요, 결혼을 집에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뭐 연애를 뭐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처갓집 쪽에서도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와이프하고도 갈등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설이 됐어요. 설 꼭 이맘때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이 돼서 집에 내려갔어요. 집에 내려갔는데 설 전날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왜냐면요, 사업이 망한 집은요,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도망 다니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집에 저희 형수님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잤는데 도망가 있던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아들 보러 오셨어요. 자다 보니까 깨우시더라고요. 아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머니도 도망 다니다가 그 막내 아들이 온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 한 6시쯤 됐는데 시끄럽더라고요. 일어나 보니까 사채업자들이 또 왔어요. 설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저희 형수님을 들볶는 거예요. 엄마 내놓으라고. 어머니 찾아오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또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또 가셨겠죠.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차례도 못 지내고 올라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 산소를 들렸어요. 많이 울었죠. 산소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정말 나름대로 제 하나의 스펙만 본다면 참 저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집안이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 산소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잘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펑펑 울다가 서울로 돌아왔죠. 그러고 연휴가 끝났는데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출근을 했는데 제가 외부 교육기관, 제가 이제 하나은행 연수팀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외부 연수 프로그램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외부 연수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인사팀에 있다가 아시아 선수촌 지점, 여러분들 아세요? 종합운동장 서울 그쪽에 있는 이제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분이 어떻게 용케 알고 그쪽으로 오셨다면서요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는 잠실역 쪽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내일 모레 저녁 때 식사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뭐 괜찮다 좋다 하고 이제 만난 거죠. 만나러 이제 약속을 잡은 거죠. 근데 이제 당일날이 됐는데 또 일이 많은 거예요. 은행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7시에 했는데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이제 취소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괜찮대요. 늦게라도 보재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8시 반쯤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잠실역 쪽으로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실역을 갔죠.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저는 이제 맥주라도 한잔할 생각을 하고 차를 놓고 간 거죠. 전화하니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시그마 타워라고 잠실역에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올라오라고 하나 보다 하고 올라갔죠. 7층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분이 이제 들어오라고 하더니 저를 회의실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예. 회의실 쪽에 갔더니, 제가 모르는 한 7, 8명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이랑 지금 회의가 아직 안 끝났나 보구나.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근데 왜 나를 여기를 들어오라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잠깐 앉으시래요. 그러면서 가볍게 이제 인사를 하고 앉았죠. 그랬더니, 저를 보자고 했던 그분이, 다 오셨으니까 이제 제가 아주 좋은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실에서 화이트보드를 놓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뭐 유통이 어떻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아메이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라는 단어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놀래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을 본 거죠. 그랬더니 뭔지 이렇게 조금 이상한 느낌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표정들이 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들은 거죠. 이상하지만.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SP가 되면 15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2년에서 한 5년 정도 하면 연 1억 정도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저걸 왜 나한테 얘기하지 하고 있다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2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는데 부업으로 해도 1억 이상을 번대요.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부업으로 해도 1억이 되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얘기 들으면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을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 이게 지금 못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당시에 돈에 한이 맺혔었어요. 여러분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안 되려면요, 내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없으면요, 인생의 전부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왜 해요? 돈 때문에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뭔가를 할 시간도 없이 일하는 이유가 돈이 인생의 전부가 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2년에서 5년 해가지고 1억 이상 번다는 말에 눈이 크게 뜨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하면 몇 억을 벌고 어쩌고 하면서 10억 이상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어치브 같은 그런 잡지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류이닉 당시 트리플 다이아몬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은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돼서 뭐 5억 이상을 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여성분, 아줌마예요. 지금 알고 보면 이제 진정이 더블 다이아몬드 리더님이세요. 그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도 지금 뭐 3억 이상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아줌마가 3억 이상을 벌고 직장인이 5억 이상을 벌고 이러나, 아니 내가 왜 이걸 여태 몰랐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분이 저희 근데요 이거 대전에서 사람들한테 강매하고 사재기 막 강요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거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분이요, 지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잘못하신 분도 있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이 따로,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설명했던 제 스폰서인 그분은요 얼굴이 벌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섬주섬 이렇게 막 덮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것으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러나. 그런데 사람들을 막 다 일으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이제 뻘쭘하게 이제 앉아있다가 이분이 이제 막 뭐 배웅하고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가지고 아 이제 사람들 다 보내고 이제 나랑 호프집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 다 보내더니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차 어디서 타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가라는 거죠. 네.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불편한 관계였죠. 아직 어색한 관계라, 뭐 술 한잔 해야죠. 이런 얘기도 할 그럴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기 제 지점에다가 차를 놓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가 거기까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차를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탔죠. 탔는데, 거기에서 테이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초청특강 관련된 테이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장난은 아닌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가 보구나 하면서, 하지만 이제 아까 그 남자가 얘기했던 게 걸리더라고요. 막 사재기 강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듣고 처음으로 한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안 사도 되죠? 그랬어요. 안 사도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안 사도 된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이거 회원가입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거 회원가입 좀 복잡하니까 내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더 안달이 나더라고요. 네, 그냥 좀 알려주지. 그 당시에는 회원가입을요, 지금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통장사본하고 신분증사본을 가지고 직접 그 AP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바로 제가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일 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한마디를 덧붙이더라고요. 내일 미팅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미팅입니까? 그랬더니 성공하신 분이 오셔서 정말 더 자세히 알려주신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미팅 가고 싶나요? 안 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팅 갈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대충 알겠다고 하고, 근데 결혼하실 분과 같이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이제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뭐 제 와이프 제가 얘기하면 다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헤어졌죠. 그러고 이제 집을 이제 제가 제 차를 타고 오는데 그냥 못 가겠는 거예요. 계속 그 1억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너무 벅차가지고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처갓집에서 이제 와이프가 있었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와이프한테 내가 지금 가니까 좀 밖으로 나오라고 밤 11시에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강아지를 안고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나오다가 빙판에 미끄러졌네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나왔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진짜 내가 오늘 대단한 거를 듣고 왔다. 일단 가서 밥 좀 먹으면서 얘기하자 해가지고 근처에 이제 분식집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라면을 시켰죠. 라면을 시켜서 이제 딱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뭐냐고. 그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메이라는 말이. 처음 들었잖아요. 그래서 6명을 하면 1억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6명이랑 같이 이렇게 제품을 써가지고 그 6명이 막 이렇게 해서 도와주면 1억 이상을 번다. 그게 2년밖에 안 걸린다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메이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메이. 그래, 아메이. 너 어떻게 알았어? 막 이랬어요, 제가. 그리고 너 그거 아는데 왜 안 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막 제가 그랬죠.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메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그거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거 남들한테 다 피해 끼치고, 그죠? 패가망신하는 그런 일이라고. 완전히 제가 들은 거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들은 건 그런 게 아니다 하니까 와이프가 그런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여성들 특유의 남성을 자극하는 그런 멘트 있잖아요. 꼭 그런 거나 주워 듣고 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방에 완전히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면을 그때 되게 배고프잖아요. 지금 밥도 안 먹고 가서 다짜고짜 듣고 쫓겨나듯이 왔는데, 그죠? 왔는데
라면을 한 젓가락을 딱 든 상태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요. 나왔어요. 화가 나서. 그때 제 와이프도 이제 화난 줄 알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제가 차에 이제 화가 나서 들어가니까 차 안에서 이제 한참 얘기를 한 거죠.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들은 걸 이렇게, 넌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할 수 있냐. 무시할 만하죠. 예, 보증서 가지고 지금 계속 쫓기고 다니고. 주식 투자로 다 날리고, 그죠? 예.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아메이까지 갖고 와가지고. 예. 그럴만 하더라고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럴만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도 버럭버럭 화를 내니까 제 와이프가 미안했는지, 제가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더 화나더라고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 번 듣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까 제 스폰서가 저를 내려주면서 내일 미팅에 와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사업 설명 보여주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반드시 미팅 초대해야 됩니다. 그 미팅을 초대하지 않았으면요, 저는 그날 죽었어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미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나는 설명이 안 되고, 와이프는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듣지도 않고. 그러면 아마 저도 그냥 관심을 꺼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너 내일 한번 가서 들어봐라. 미팅이 있댄다. 그래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들어봐라.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도 제 와이프가 하도 제가 이제 그거를 하소연을 하니까 억셉트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다. 내일 그럼 퇴근하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자취를 할 텐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벤츠가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이게 참 저한테는 그게 정말 그렇게 서럽게 사는 과정에서 만나서 더 그랬나 봐요. 벤츠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 나도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뒤척뒤척 잠이 안 와요.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꿈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희망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잖아요. 그날 저한테서 희망이 제 가슴에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일어나서 은행을 왔습니다. 오자마자 막 정말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가장 친한 선배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형, 내가 정말 좋은 거 알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정말 친한 선배였습니다. 아메이야.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아메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메이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부정적이죠. 그분이 아메이 이러더라고요. 형도 알고 있었어? 그랬더니 자기도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처음에는 굉장히 비전 있게 보이지. 근데 우리 형이 했었는데 결국은 사재기 강매하다가 나한테 강매한 세제가 지금도 목욕탕에서 울고 있어. 이렇게 굉장히 시적이죠.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니까 믿고 싶더라고요, 진짜. 이건 이제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바로 무너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거 영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기가 겁나요. 물어보면 아메이 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어제 만난 스폰서한테 회원가입하는 법 알려주겠대요. 가입하고 싶을까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신분증하고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래요. 자기가 해주겠다고. 일단 자존심상 알겠다고는 하고 끊었는데 신분증을 복사를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피라미드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근데 통장에 잔액이 없는 통장을 복사를 해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죠. 하루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일과가 지나다 보니까 미팅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별로
모처럼 이제 샘솟았던 열정이 이제 거의 곤두박질을 치는 거죠. 근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와이프 될 사람이죠, 당시에서는. 전화가 오는데 퇴근했다면서 거기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거기야? 뭐가? 뭐 이런 거죠. 네. 다 까먹었어요, 저는. 네. 근데 와이프가 어제 거기 가자는데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와이프 때문에 미팅 가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는지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가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가자니까 그래 오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어요. 네, 교대역 쪽에 있는데요. 그 미팅장을 갔는데 저희가 좀 늦게 갔거든요. 한 10분 늦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그 강의장에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자리가 없어요, 뒤에. 저는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거기 뭐 아메이 하는 사람이 저한테 어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사람들은 빽빽한데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옆방에 갔더니 목욕탕 의자가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좀 높은 목욕탕 동그리 의자 있죠. 그리고 이미 또 몇 명이 앉아 있어요. 네, 거기 같이 앉으래요. 그렇게 대우하니까 더 있어 보이더만요, 이게. 네, 그래서 거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들릴 동 말 동안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날 저희 탑 리더이신 김용선 리더님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강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많았죠. 근데 그 강의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 옆방이 김용선 리더님의 사무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용선 선생님 그 사진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인정식 사진, 뭐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이런 굉장히 멋진 사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동기부여가 됐어요. 제 와이프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멀쩡하고. 네. 멀쩡하시죠? 네, 멀쩡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은 제대로 듣는 시간이 아니었지만 제 와이프도 괜찮아 보이니까 저한테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직장 생활만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나왔는데 제 스폰서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테이프를 좀 들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이프 한두 개 주는 줄 알고 그냥 한번 줘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24개 한 세트를 갖다 줘요. 24개 한 세트를 딱 주니까 제가 이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시면 고맙죠. 그러는 거예요. 네, 괜히 물어봤어요. 네. 아깝더라고요. 24,000원이. 예, 그 당시에는 주고 샀는데. 그래서 아까워서 집에 가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생을 바꿨어요. 테이프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이 사업을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책도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저는 그 당시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요.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40분을 앉아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책 읽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은 잘 봤어요. 그러니까 책과 테이프를 듣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미팅은 안 갔습니다. 계속 귀찮아서. 근데 귀찮아서 안 가다가 스폰서께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오늘 미팅 한번 와보세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계속 거절하다가 2달 만에 제가 간 미팅이 뭐냐면요. 이런 큰 세미나였어요. 저쪽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 세미나에서 다이아몬드 삿포로 가족여행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요. 제가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집 나가면 고생이고 뭐 집에서 그냥 비디오나 보는 게 낫다 뭐 저 그런 습관이었는데 그 여행지에서 느껴지는 자유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영상의 그 배경음악이 When I Dream이라는 쉬리 주제가 있죠.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그 삿포로 다이아몬드 가족여행 영상이 나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런 삶이 있구나. 저는 직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계속 쪼들리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데 정말 이 아메이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결단합니다. 나 이 사업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결단하고 미팅을 나갑니다. 미팅 나오면서도 계속 사업 설명을 하고 다녔어요. 사업 설명에 막 데려왔어요. 친구들을. 데려오면 어때요? 그 친구들은 졸죠? 근데 저는 옆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졸다 가지만 저는 그 사업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사업이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가서 할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하고 이랬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혹시 이제 사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신다면 잘 안 되죠? 그죠? 보여줘도 그때는 뭐 괜찮네 이랬다가 다음날 어때요? 전화 안 받잖아요. 그죠? 전화 안 받기도 하고 뭐 일주일 동안 계속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저는 집요합니다. 계속 전화해요. 받을 때까지.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한번 받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놨는데 못 봤네요. 이메일을. 못 봤죠. 그냥 보래요. 그래서 이메일이 들어가 봤더니 그땐 좋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었고 어쩌고저쩌고 막 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반응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또 제가 얼마나 서툴렀냐면 제가 아는 이제 그 여성분을 보여드렸는데 그분이 보더니 나쁜 것 같진 않대요. 근데 자기는 사업할 자신은 없고 제품만 쓰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품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팅해야지 무슨 제품이냐고. 사업을 하셔야지. 이랬더니 그분이 이제 연락 안 받죠. 그렇게 해서 다 날렸어요. 그랬더니 스폰서께서 미팅부터 먼저 오시면서 학습한 후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뜻같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지쳐 있는데 스폰서랑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푸념을 했죠. 아무래도 저는 잘 안 되나 보다고. 그랬더니 스폰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부터 먼저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족들. 근데 저는 당시에 저희 누나 둘, 형 둘이 있었는데요. 저희 누나 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사업 부도나면서 그 빚을 막 이렇게 놓고 네가 갚아라 내가 갚아라 하면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누나들한테는 좀 다이아몬드 돼서 좀 뻐기듯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나 다이아몬드인데 한번 알아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생각으로 밀어놨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하니까요. 이제는 그 말도 들리는 거예요. 스폰서의 얘기가. 그래서 누나한테 한번 보여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스폰서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매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대전에 사는 작은 누나 부부가 서울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큰 누나 부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대요. 그 집에서. 그래서 저도 오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갔었으면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하도 거절받다 보니까요. 그래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가요. 그래서 가서 제가 식사를 한 후에 전지를 벽에 붙여놓고요.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3%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이 아니죠. 적은 거 보면서 읽었어요. 근데요,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정성에 감동하더라고요. 그걸 들은 작은 누나가 자기 옆집에 아메이아 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제품을 써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은 자신 없는데 제품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여성분 제품 필요 없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누나한테 제품을 쓰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 누나가 대전으로 내려가서 제품을 저한테 썼어요. 근데 제품에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를 한 박스를 보내줬습니다. 한 박스 보내주면 하나라도 듣거든요. 보내줬더니 누나가 마침 들었어요. 아이 유치원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테이프 들어보니까 이 사업 안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조인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을 매주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나랑 같이 하는 일이요. 계속 누나 친구들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막 그 매형 그 친구, 매형이 의사였는데 매형 친구 그 부부를 고깃집에서 저녁 먹을 일이 있대요. 그럼 제가 가서 고깃집 옆에 빈 방에다가 화이트보드를 설치해가지고요. 고기 먹다 데려와요. 그럼 그 친구분은 이미 소주를 마셔가지고 얼굴이 벌거는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이게 불광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그죠? 내가 미치잖아요. 주변 사람이 같이 미칩니다. 제가 워낙 열정적으로 하니까요. 저희 누나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사업을. 그래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가 늘어나고 또 누나도 미팅에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돼요. 또 그런 와중에 전주에 사는 친구가 또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전주도 그때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전주로 제가 내려갔어요. 3% 때부터. 내려가서요. 그때는 토요일까지 이제 은행이 근무할 때인데요. 그때 금요일 날 내려갑니다. 전주에. 내려가면 제가 전주 이제 금요일 날 한 5시쯤 나와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열심히 전주로 가면 9시에 도착하거든요. 9시에 어디로 가냐면 그 친구 와이프가 미용학원을 해요. 미용학원 아세요? 미용실. 그래서 책상에 머리들이 꽂혀 있어요. 마네킹 머리들이. 네. 그렇게 자르는 연습하는데 그 마네킹 꽂힌 그 책상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또 한두 명 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제가 사업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시스템 강의도 다 해줘요. 그럼 12시에 끝납니다. 9시부터 와서 12시까지. 근데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고 부랴부랴 또 새벽까지 또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첫 차 타고 토요일날 출근하면요, 9시에요, 또. 그때는 출근할 때니까. 그러면 씻지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직원이 어제 술 드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고 날 새고 온 줄 알아요. 근데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자유의 향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정말 성공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뛰어다니니까요. 제 와이프가 조인됐어요. 제 와이프도 처음에는 관심 없었어요. 저 혼자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회원을 만들고 그리고 또 같이 미팅을 다니는 사람을 만들고 또 뭔가 결과를 내니까요. 제 와이프가 조인됐어요. 여기 혹시 지금 배우자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결과를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배우자들 다 조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5개월 만에 SP를 갔어요. SP를 가니까요, 제 와이프도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다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플래팅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이런 세미나에 20명이 왔어요. 플래티늄인데. 그만큼 제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대로 배우잖아요. 제 파트너들도요, 전주 사는 사람들이 주말에 서울 와서 STP 하고 다녀요. 제가 전주로 가니까. 그래서 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승승장구했죠. 11개월 만에 플래티늄이 되고요. 막 파트너를 막 20명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깨가 귀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위험하죠. 플래티늄이 정말 위험합니다. 예전에 플래티늄을 DD라고 그랬거든요. Do or die. 하거나 죽거나. 그죠? 지금 PT는 뭐라고 그래요? 피 튀기는 핀이죠? 그래서 PT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 교만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에 PT야. 나 이제 사업 다 알아.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들한테 굉장히 좀 강압적인 그런 모습을 제가 보였나 봐요. 하나, 둘씩 떠나요. 파트너들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가 남아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오는데 그 친구 하나 와서 졸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가장 나중에 조인된 친구라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때 또 전반적으로 아메이가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계속 누군가한테 사업 설명을 해주고 미팅에 데려오는데 9%까지는 해요, 항상. 근데 12% 가다가 꼭 사라지더라고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조인되면요, 이 사람도 9% 되면 12% 하다가 갈래나? 역시 가더라고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패배의식이 자리를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헤매기를 한 3년 헤맨 것 같아요. 플래티넘 되고. 3년 동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안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3년 동안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 3년 동안 제 스폰서 업라인도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만 그냥 와서 미팅을 붙들었어요. 어떻게든 앉아 있었습니다. 미팅에. 어떤 때는 미팅 오기 싫더라고요. 그 파트너 하나마저도 안 오는 날이 있다 보면 정말 우리 부부만 앉아 있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아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강사의 얘기를 듣는 게 저희한테는 힘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요. 믿음입니다. 저희는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남도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을 만나서 꾸준히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남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떠냐면 STP 사업 설명을 해줘도요. 그 사람 반응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기 싫어요. 그러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파트너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나를 잘 못 믿어서 그래요.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면요. 남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파트너에게서 누군가에게서 가능성을 보게 돼요. 사람은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헤매면서요.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그 3년 동안 헤맨 시간이요. 지금은요. 굉장히 굳건한 성공의 기반이 됐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또 배웠어요. 뭐냐면 역경은요. 내 성공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역경을 많이 겪은 분들은요. 성공한 후에 그런 역경을 마주했을 때 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실패를 한다고 해서 실패자입니까? 네, 실패와 실패자는 다른 말입니다. 그죠?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또 일어설 수 있다면 실패자가 아니에요. 근데 실패를 했을 때 나를 실패자로 간주하고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공자들이 항상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실패예요. 그죠? 실패는 똑같이 하는데 그 실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저는 그 실패가 성공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실패하고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모자지간이에요. 그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그죠? 네. 오늘 처음 새삼스럽게 느끼셨죠? 우리가 그 격언은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합니다. 실패하고 친해져야 어때요? 실패하고 친해져야 어때요? 그 아들을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아들을. 근데 우리가 왜 성공 못해요? 실패를 피하려고 하니까 못 만나요. 그죠? 성공의 어머니를 좀 친하게 지내면 아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죠? 그 어머니를 피하니까 아들도 못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합니다.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헤맨 게 아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요, 노력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한 수고가요, 절대 헛수고가 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헛수고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다 열매로 돌아옵니다. 저희가 그 3년 동안 헤매면서 STP 사업 설명 보여줬는데 사라지고, 하다 사라지고, 그 친구들 있죠? 3년 후에 다시 조인됐어요, 저희한테. 저희 그룹은 그래서 재수생, 삼수생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재수생, 삼수생들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조인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했던 걸 다시 하려니까. 근데 저희가 그 여러 가지를 깨닫고 다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분들이 저희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잡고 하는 저희 파트너들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왜? 본인들이 포기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제한 시간이 없잖아요. 제한을 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분이 꾸준히 해놓으면요,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티움에서 3년 정도 헤매면서 저희가 결단을 해요. 제가 은행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을 합니다. 명퇴도 아니에요. 제가 퇴직해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을 좀 자유롭게, 시간을 내가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대출 영업적으로 제가 정규직을 그만두고요. 영업직으로 제가 이직을 합니다. 결단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제 와이프의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제 와이프가 너무나 고맙게도 월 200만 원 이상 벌 수만 있다면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영업으로 200만 원 이상 벌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처음에 20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영업으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은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 갚고 나니까 3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300만 원으로 저희가 식탁을 샀습니다. 집에서 홈미팅 하려고. 그죠? 그러고 저희가 모든 걸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중의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여행을 목표로 삼았어요. 물론 매년 여행을 도전한다고는 했었죠. 근데 그때는 목표가 뭔지 몰랐어요. 되면 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안 되죠. 그죠? 목표는 되면 가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요, 되게 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고 목표에 대한 정의를 바꾸니까요, 저희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되게 한다. 올해는 무조건 여행 간다. 안 가면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되면 간다 했을 때는요, 아유, 저 친구 만나봤자 또 거절하겠지? 안 만나요. 저 친구 만났더니 치약밖에 안 사네? 안 만나요. 이랬어요. 근데 지금 그 목표를 못을 박으니까요, 치약이라도 어디냐, 그죠? 이번 달에 무조건 1000만 점 넘어야 되잖아요. 치약이라도 어디야, 수세미라도 어디야 하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수기를 주문해요. 저희가 소비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사업 하다 보면 저는 근데 명단이 없어요. 그러죠? 아니에요. 명단 많아요. 명단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죠? 목표가 없으면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저희가 그 목표에 못을 박으니까요, 없었던 명단이 떠올라요. 한번 만나보자. 만나는 게 안 만나는 것보다 낫겠지.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요, 그게 쌓이면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알게 됐어요. 계속하면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 누적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한두 번 하다 말잖아요. 근데 답은 세 번째에 있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하자. 그죠? 근데 한 번만 더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만 더 하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서 저희가 여행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 여행을 성취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여행을 가게 돼요. 너무 값졌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보너스로 1000만 원 이상을 받게 돼서요, 차도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후부터 저희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저희는요, 여행 갈 때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희가 자기 변화의 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변화의 양을 모든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 같아요. 그 여행 이후부터는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더딘 분들은요, 나중에 빨라요. 처음에 빠른 분들은요, 계속 빠르면 더 좋겠죠. 어쨌거나 지금 잘 뜻같이 안 되시는 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그게 좋아요. 또 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아메이 사업 좀 도전했는데 이번에 목표를 도달 못했어요. 잃을 게 없잖아요. 그죠? 잃을 거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하죠. 그죠? 얼마 전에 무한도전 토토가 보셨어요? 토요일은 가수다. 그죠? 토요일은 즐거워와 나는 가수다를 합한 90년대. 그때 가수들 보니까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창 때였습니다. 20대. 막 SES 보니까 반갑고, 막 그 터보 막 이렇게 보고 하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도 막 굉장히 감회해졌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했다가 내가 그때 뭐 했지 했더니 빚에 쫓기고 있더라고요.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 때는 나는 아니었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도요. 그 무한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유재석도 90년대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완전 무명이었습니다. 팬들이 사인해달라고 해도 그냥 보지도 않고 지나갔다는데 자기 자신의 자괴감 때문에. 근데 저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재석 전성기죠? 저도 전성기입니다. 저는 아메이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좋아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메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전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성공은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무엇을 열심히 할 건가가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할 무언가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은행 동기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지점장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지금 열심히 대기업에서 부장급들로 있어요. 걔네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미래가 없어요. 현재도 고달프고요.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다행히 젊었을 때 그 어떤 역경을 겪으면서 이 사업을 붙들었어요. 이 사업을 붙들었더니 그 선택의 결과가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아우디 A6를 몰고 오는데요. 정학수 리더님 그 12년 전에 왔던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 정학수 리더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결단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가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 여러분들 이 선택 정말 엄청난 선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그 정학수 리더님의 그 강의가 저희 그룹에서는 테이프로 나와 있어요. 테이프 들을 때마다 그 사고난 차량에서 나오면서 아메이는 할 수 있겠다. 그 장면에서 저는 어김없이 웁니다. 이 사업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요, 그 장면에서 계속 울컥울컥해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나 이 사업 정말 잘했던 거야. 나 이 사업 잡기 너무 잘한 거야.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자다가 일어나서 안도하고 다시 잡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는 지금 이 순간 벤츠를 타고요, 파트너 만나고 있어요.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마음 놓고 한번 잘 해보고 오라고. 저희 부부가 아우디 벤츠 탈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빚에 쪼들리고요, 고향도 없어지고요, 설에 가서 쫓기듯이 올라오는 그런 삶이었어요. 도대체 끝이 어딘가, 바닥이 어딘가, 정말 암울했던,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터널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역경이 그 젊은 나이에 와서 너무 감사해요. 그 역경 덕분에 이 사업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 역경이 없었던 제 친구들은요, 지금 그 역경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동상이 너는 그렇게 힘드니까 이 사업을 했지, 나는 힘들지 않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하도 화가 나서 야, 힘들게 해줄까? 월급 나한테 줘, 네 월급 막 이랬어요. 그러고 이 사업 해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그 당시에는 정말 훨씬 더 좋았어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요, 그 친구가 저의 10년 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희망과 정말 꿈꿀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누군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메이 사업은 단순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누군가 다이아몬드가 됐다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요, 내 친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거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끈기를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적 효과를 믿으십니까? 1만 시간의 법칙. 반복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망할 게 없어요. 제대로 하면. 망할 게 없는 일은요,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패하셔도 망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반복하는 한 능숙해집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어오고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 반복이었습니다. 다시 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얼마나 정말 좋은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답에 나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요구를 먼저 할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메이에 여러분을 맞춰보십시오. 그게 자기 변화입니다. 이 아메이 사업에서 요구하는 변화를 여러분이 해내신다면요, 이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나 같아요. 여성분들, 백화점을 가는데 너무나 예쁜 드레스를 봤어요. 근데 지금 내가 뚱뚱해서 안 맞아. 그죠? 근데 거기 서가지고 옷이 커지길 기다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옷 커져봤자 안 이뻐요. 그죠? 그게 바로 시스템을 대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살 빼면 돼요. 살 빼면요, 그 옷을 입게 되고요, 그 희열이 여러분 살 빼는 고통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이 세상의 성공의 원리는 그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요구할 거냐, 내가 해야 할 걸 먼저 할 거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성공의 원리는요, 대가가 먼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요,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만 빼신다면 어떤 옷도, 이 드레스 덕분에 살을 뺐는데요,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이쁘겠죠. 그죠? 그게 하고 싶은 일을 무한히 하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드레스가 커지기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입어서 찢어버린다거나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사업에서도. 그죠? 내가 변화하면 됩니다. 근데요, 내가 변화하려면 여러분들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바로 셀프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월급쟁이입니까? 아니면 아줌마입니까? 내가 나를 아줌마로 본다면요, 평생 아줌마로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유인으로 보거나, 그죠?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보거나 나를 다이아몬드로 본다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은 바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과연 이 사업의 성공의 원리가 뭘까? 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해내고 어떤 사람은 변화하지 못하고 포기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더듬어 올라가 보니까요, 가장 시작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더라고요. 여러분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죠. 그 45억 년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인생 10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위대하시죠? 근데 그분보다 저는 제가 더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느냐, 그게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본다면요, 그 소중한 나에 맞는 보상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감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변화의 고통의 크기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The future is now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내 선택의 결과죠. 근데 앞으로의 미래는요, 지금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요, 여러분은 멋진 결과를 지금 예약해 놓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 변화를 또 시도하신다면 나중에 이 자리에서 저희 그룹에 오셔서 또 그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성공 증거, 성공 경험으로 많은 분들한테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생각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